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휠포입니다. 네,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휠인 링스, 리퍼킴사의 링스라는 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무게는 40kg, 151V의 배터리 용량 2700, 모터는 3500인가 4000 정도로, 또 좀 이따가 이제 상세 스펙표를 보고 다시 올려드리겠지만 제 기억에는 3500인가 4000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억이 나고요. 일단 생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왜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T4나 S16 프로 패튼 이런 것들은 16인치예요. 근데 V11Y는 18인치입니다. 바퀴 자체가 크다 보니까 높아요, 기체가. 그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V11보다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최고의 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 저는 커맨더 미니를 타다가 85km까지도 달려봤지만 그 나가는 속도가 틀려요. 만약에 85km까지 갈 때 커맨더 미니가 뭐 1분이 걸렸다면 이 링스는 30초면 가능할 거예요. 처음에 탔을 때 이 가속감, 네, 처음에 웅 하고 오프로드 타이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로드 타이어가 오프로드보다 시속으로 따지거나 뭐 한 4, 5km는 더 빨리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요. 근데 오프로드 타이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속감이 엄청났습니다. 그거에 매료가 됐고요. 저도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속도를 즐기는 사람이다 보니 이 가속감에 차들이 못 따라와요. 차들 사이로 맨 앞으로 이동을 해서 오토바이처럼 차 맨 앞에 가서 신호 바뀌자마자 시착 하고 웅 하면 진짜 풀악셀을 밟지 않는 한 저를 따라오는 차가 없었을 정도로 가속감이 엄청 났고 오히려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렇게 빨라? 이런 정도였고, 볼트 수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볼트 수만 높다고 해서 무작정 잘 달릴 수 없잖아요. 왜냐? 그만큼 위험한데 기체도 높고 V11처럼 높이가 V11Y랑 그 사이즈표에 보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안전성이 틀려요. 서스는 유압 서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하실 때 뭐 58파운드, 62파운드, 66파운드, 70파운드, 네, 요렇게 주문을 합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66까지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링스도 70파운드까지 100kg 넘으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나왔고, 자, 급정거시 와불이 생각보다 많이 오거든요. 제가 커맨더 미니 타다가 자빠졌을 때가 급정거를 해서 와불이 오는데 그거를 잡지 못하고 힘으로 잡으려다가 자빠진 건데 몇 번 경험을 했어요, 링스로도. 근데 그 정도의 와불은 오지 않아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와요. 핸들이 털려요, 자동차도. 그만큼 와불이 오는데 안전해요. 그리고 서스도 고속으로도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서스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 리퍼킴을 탔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 이제 리퍼킴만 타려고. 왜? 일단 완성도가 높아. 마감도 깔끔하고요. 볼트가 빠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마감도 좋고 서스가 너무 좋아. 유압 서스라서 이거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처음 나왔을 땐 신세계였어요. 아니 80km만 달려도 정말 빠르다고 생각하는 휠이 이건 90km까지 나가네. 이 바람 저항이 세지만 막 그 바람 저항 이겨내고 막 눈 아프고 이런 거 이겨내고 속도가 너무 잘 나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고속을 가기 전까지의 그 토크발이 너무 세서 차들이 따라오질 못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커맨더 미니 손잡이를 만들었던 무이치로라는 동생이 커맨더 미니가 한번 전원컷이 나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형 뭐 좀 빌려줘, 돈을 하루에 얼마씩 줄 테니 빌려줘 해서 돈을 받기는 뭐하지 한 2, 3주 정도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 동생은 3일 타고
바로 링스를 신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둠칫둠칫 고양이라는 곳에서 타보니까 자기가 타던 서스는 서스가 아니다. 이게 왜 좋은지 알겠다. 서스가 리퍼킴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이 느낍니다. 가속감이 엄청나다. 서스가 좋으니까 더 달릴 수 있고, 맨홀 뚜껑을 보고 아니면 도로 깨진 곳을 봐도 못 피하다가 사고 날 바에는 그냥 밟고 지나가겠다는 마인드. 20인치라서 더 안정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동생도 바꾸고, 그 동생이 또 새끼치고 뭐 여러 명이 바꿔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시는 분도 사고 뭐 동생도 사고 막 되게 많이 샀어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인정을 많이 받았던 기계 중 하나고, 저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많았던 휠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리퍼킴만 사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고성능. 리퍼킴은 대리용을 만들지 않아요. 고성능만 만들어요. 그래서 리퍼킴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대리용으로 T4나 V11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종합을 할게요. 장점, 서스의 승차감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다. 최고속이 굉장히 높다. 90km, 100km까지 땡길 수 있다. 왜냐면 공회전이 140까지 나오기 때문에 100km도 안전한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속도이고, 저기 막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 95km, 94km 달리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88km까지는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마감이나 완성도가 높다. 리퍼킴 자체에. 그리고 앉아 타기도 편하다. 연습을 할 때도. 그리고 굳이 단점을 뽑자면, 다른 16인치 휠들에 비해서 바퀴가 20인치여서 크기 때문에 적재의 난이도가 높아질 뿐,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여드리면 되겠네. 자,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고, 자, 보시면 지금 이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 이제 꺼지고, 이렇게 누르면 켜져요. 근데 링스는 요 버튼이 약간 하자예요. 고질병 같은. 이렇게 누르면 안 꺼져요. 이렇게 눌려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켰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눌려 있어서 이게 에러식으로 막 뭐 숫자가 이상하게 떠요. 그리고 발을 올리고 출발을 하면 바로 삐비빅 하고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기체를 저는 다치지 않지만 몇 번 날렸고, 기체를 진짜 그냥 굳이 어거지로 뽑자면 단점 겸 고질병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그래서 신림이라는 곳에서 샀어요. 신림이라는 곳에서 왜 샀냐? 구로 디지털역 근처에 있어서 저희 집에서 키로수로는 15km밖에 안 나오고, 가는데도 한 3-40분이면 갑니다. 근데 둠칫에서 원래 거래를 하다가 제휴업체라서 수리를 하러 갔는데 너무 친절하세요, 사장님이. 그래서 둠칫보다 1-20만원 비싼 거를 알고 있음에도 신림에서 구매를 했고, 그분이 또 그 버튼이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새 걸로 한번 갈아주셨어요. 근데도 그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쓰다 보니 또 똑같아 되더라고요. 스프링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눌렀을 때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게 조금 뭐 단점 아닌 단점. 근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져보다가 안 튀어나왔네 그러면 이렇게 뭐 삐뚤하면 또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운영을 했었고요. 이거는 단점을 꼽을 수가 없어요. 앉아 타기도 편해, 최고 속도 잘 나와. 그런 식이었어서 형님들한테도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기체 중 하나예요. 라이딩도 가능하면서 업무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떨 때는 T4나 V11보다 들기 편할 때가 있어요. SUV 같은 건. 왜냐? 보통 배치기라는 걸로 들게 되는데, 높다 보니까 20인치라서 높이가 높다 보니까 배에 금방 닿아서 지렛대 원리로 힘을 주는데, 높다 보니까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한 손으로 들어요. 한 손으로 이렇게 배치기를 하고 이 밑에는 살짝 떨어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치고 있는 정도지. 그래서 SUV에 놓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편하고, 제가 그리고
제 단톡방에 지인들이 있는 7, 8명이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고개 한번 수그렸다가 까딱하면 5, 60이다 비웃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야 이거 어떨 때는 T4보다 들기 편해. 왜냐면 저는 그때 링스를 탈 때 T4랑 V11도 같이 탔기 때문에 팔콘까지 비교가 항상 잘 됐어요. 근데 다들 비웃어요. 그러다가 제 유튜브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인,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중계남이란 친구랑 대전에 가서 링스를 중고로 사오는 날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타다 보니 제가 했던 말이 다 기억이 나나 봐요. 야 휠포가 했던 얘기가 다 맞다. 야 고개 까딱하면 5, 60이고 이게 들기 편하다 T4보다. 제가 T4를 싸게 줬었거든요 친구한테. 뭐 2000km 탄 거 T4 3000km 탄 건가 2000km 탄 거 뭐 100만원에 줬으니까 그러다가도 나중에 한참 타다가도 100만원에 팔아도 남는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 휠포가 했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한다기보다는 제 경험담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드릴 뿐이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그거를 대략적으로 해외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걸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아는 동생이 링스를 팔고 있는데 4100km 탄 거 250을 팔고 있는데 그거를 좀 싸게 달라고 해서 타다가 그냥 싸게 던지고 링스2가 나오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사전 예약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할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인생 최고의 기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전원 컷도 없고 배터리도 제가 그 전까지는 라이딩이라는 걸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내가 새벽에 5, 60km씩 라이딩 이제 손님 업무를 하면 5, 60km씩 다니는데 그게 라이딩이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기 시흥에 나래 휴게소라고 있어요. 바닷가 위에 있는 휴게소. 거기서 저희 집까지 왕복 80km 나오는데 딱 링스가 배터리가 2700인데 딱 그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저는 자전거 도로도 탔다가 이제 그냥 일반 국도도 탔다가 이렇게 가는데 집에 다 와서 배터리 컷이라는 것이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삐비비비비비 하면서 기체가 이렇게 쓰면 눕습니다. 뒤로 천천히 누워요. 오 뭐지 하는데 점점 누워요. 안 나가요. 뭐야 하고 다시 전원을 켰더니 다시 전원이 들어와서 끌고 1.5km 1km 정도를 끌고 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에선 전원 컷이 낮다는 사례를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고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링스라는 기체는 라이딩도 가능하면서 업무도 가능합니다. 40km다 보니까 손님 차에 다 들어가요. 박스터 앞에 트렁크에 있는 포르쉐에 박스터들에 쏙 들어갑니다. 딱 링스까지 딱 들어가요. 대신 뒤에 거치대를 띱니다. 뒤에 거치대가 뭐냐? 요거 보이시죠? 요거예요. 딱 요게 그랜저나 뭐 소나타 기준에 트렁크에 이제 대가리 박으려면 요만큼이 걸려요. 손 한마디 정도가. 그래서 그걸 띄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그거를 띄고 그렇게 업무를 했었고요. 뒤에서 왜 저희도 그렇잖아요. 휠을 넣고 막 삐뚤삐뚤 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트렁크 윗부분에 걸려서 신경이 쓰여요. 그거를 띄면 그게 너무 편해집니다. 대신에 거치가 이제 대가리 박아를 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손님 차에서 손님들도 실을 때 제가 다 실었습니다. 출발할게요. 이거랑 막 넣고 트렁크 닫았다가 안 닫혀서 다시 넣고 또 뭐 하고 하면 손님들도 싫어하잖아요. 깔끔하게 그냥 후다닥 하고 가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그걸 띄면 단점인 적재도 수월해집니다. 예. 형님들 링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팔콘 T4 프로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의 차이인 거지 들어가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링스를 5000km 타고요.
셔먼 L도 5,000km 탔어요. 그럼 10,000km잖아요. 20인치 휠을 손님 차에 못 실어서 한 적 그 10,000km 타는 동안 손가락에 꼽아요. 한두 번밖에 없어요. 막말로 농수산물, 저기 가락시장 농수산물에서 그 배추 야채들 실은 차 있죠. 1톤 탑차. 그것도 셔먼 L을 그 꼭대기까지 싣고 가요. 그분이 그 고무 뭐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안 떨어지게 묶어주고 가요. 고속도로를. 그렇게도 올리고 뭐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지장 없어요. 자, 그게 감당만 되신다면, 적재만 감당만 되신다면 차라리 링스 셔먼 전업으로 탁송부터 타시는 분들 완벽합니다. 왜냐? 탁송을 타시다 보면 지방 가서 뭐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잡고 가셔야 되잖아요. 아니 수월해요. 속도가 너무 빨리 잘 나가니까 차량도 차량 시합 경주를 하고 있어요. 저도 셔먼 링스 탈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무조건 차보다 빨라, 오토바이만큼 나가 라는 생각을 타고 있고, 그리고 뒤에 깜빡이 링스부터 이 패튼에도 적용이 돼 있지만, 자, 패튼 셔먼 링스는 발판, 라이트, 이 뒤에 깜빡이 기능이 세 기체가 다 돼요. 그래서 깜빡이가 없는데 들어가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깜빡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 제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를 만나서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경찰이 왔어요. 블랙박스를 보고 깜빡이가 켜지는 걸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직접 들었고, 경찰서까지 가서도 저는 문제가 없다, 헬멧도 했고 뭐 저 보호장구도 했고 뭐 깜빡이도 켜고 들어왔고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당해요. 네. 라이트랜다. 네, 깜빡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저는 볼 일이 없어요. 다만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라고 생각하고 타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링스가. 제가 처음에 대리를 뚜벅이를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랑, 야 이거 오토바이 타고 네가 나 여기 배공소 내려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2인 1조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거를 혼자 휠을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배터리의 부족함도 없고 고속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그 가속도,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정말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타보시길 저기 합니다. 오늘은 뭐 요렇게 했고, 정말 뭐 쓸데없는 말이긴 하지만 링스가 대리용으로는 모르겠고 전천후의 휠이고 너무 좋은 휠이라서 형님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요 링스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